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와 크루즈가 단연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부터 크루즈의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가 우버 플랫폼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우버 앱에서 크루즈 로봇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루즈와 우버의 파트너십의 체결은 로봇택시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파트너십은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버는 세계 최대 차량 호출 플랫폼 중 하나로 크루즈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이 플랫폼에 통합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자율주행차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대중 수용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GM의 자회사이자 자율주행차 전문회사인 크루즈는 지난 해인 2023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로봇택시 운영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인간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치면서 발생했으며 크루즈 로봇택시가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2차 충격을 가한 사건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크루즈의 자율주행차 운영 허가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사업 중단 후 크루즈는 사고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안전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리콜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피닉스에서 수동 운전 모드로 로봇택시 시험 운행을 재개했고 순차적으로 휴스턴과 댈러스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세계 공유차량 서비스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버는 자체 로봇택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크루즈 같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우버 플랫폼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약 76%에 달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25%입니다. 한편 로봇택시 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브랜드는 미국의 웨이모와 중국의 아폴로 고입니다. 웨이모는 미국 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로봇택시 서비스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 주요 도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센서 기술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그 덕분에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웨이모는 현재 매주 10만 건 이상의 유료 탑승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용 탑승 횟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고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가 설립한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입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최대 로봇택시 서비스입니다. 올 2분기만도 총 89만 9천 건의 탑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장률도 전년 대비 26%로 괄목상대할 만합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우한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 운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 고는 2025년까지 65개 도시, 2030년까지 10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로봇택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 발표한 자율주행 비전 2030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들은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운행될 계획이며 이미 상암동과 청계천 일대에서는 자율주행 셔틀과 버스가 실제 노선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자율주행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레벨 4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버스 셔틀이, 2027년에는 레벨 4 승용차가 출시됩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궤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마다 1개소 이상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 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의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허가를 받은 로보택시 브랜드는 현대차의 로보라이드가 유일합니다. 현대차는 2022년 8월부터 강남구 내 일부 구간에서 로보라이드 택시를 시범 운행했으나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카카오 T 앱의 호출 서비스를 연동하려는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까지 아이오닉 5 로보라이드 택시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재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운영 재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 플럭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자율주행차에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무인 주행을 허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2016년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돼 왔지만 안전등을 이유로 이 차들엔 사람이 타야 했었습니다. 다만 라이드 플럭스는 로보택시가 아닌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서비스 시장은 웨이모, 아폴로고, 크루즈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규제 완화, 상업화 성공 여부가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업은 자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